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문희정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좀 본격적인 얘기 전에 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오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뭐 가까운 나라고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지금 파벌이 공식적으로는 네. 해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누구라도 출마해라라고 하니까 무려 9명이나 되는 많이 후보들이 출마했네요.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3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지금 경제안보 담당상, 사나에. 그리고 예.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렇게 3명의 3파전인데 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 항상 높았었는데 예. 이번에 고이즈미가 조금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야, 젊은 고이즈미. 야, 그렇습니다. 참.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시바와 고이즈미 간의 2파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초창기에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만약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결집을 할 경우에는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살짝 이 3파전으로 벌어지는 거 보니까 아하. 결국은 이제 결선을 가게 될 거다. 아하. 1차 선거에서 과반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은 결선에 2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시바와 고이즈미 중에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다카이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다카이치가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카이치가요? 예, 이런 우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그리고 사실은 이 총재 선거가 네.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높아도 이것보다는 실제로 의원들이 누굴 뽑느냐.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국회의장 뽑을 때 여론하고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똑같습니다. 의원식, 아니 뭐 제가 갑자기 그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의원들 생각은 내 마음입니다. 국민들 맞아요.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늘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었지만 단 한 번도 총리가 되지 못한 거고요. 다카이치나 고이즈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의원들이 결국은 결선에서 의원들의 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파벌이 해체가 됐는데요. 네. 수장이 없어졌을 뿐이지 사실 원래 파벌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이가 멀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쁜 게 뭐냐면 후보들이 계속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표 하나 줘. 뭐 예. 이런 식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본 의원들의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쇄신을 요구하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또 자기 위치고 또 기득권자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개혁을 하면 자기도 당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죠. 예,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핵심입니다. 같아요. 예. 자, 우리나 일본이나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결선 갈 거는 확실하고 3파전에서 결선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저는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일본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바뀌는 거라서 뭐 그렇게 한일 관계라든지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굳이 한 사람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참 다카이치는 꼭 피하고 싶습니다. 다카이치는. 아우, 이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안 분이라 되는 예, 사람이라서. 이분 저기 여자 아베라는 예.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예, 그분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네. 여성 총리가 있었나요, 일본이? 아니요. 또 일본도 없었습니다. 놀랍네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저도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성 총리가. 미국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50번 이상 가면서도 없었고 일본도 지금 오랫동안 총리가 바뀌면서도 자민당의 여성이 리더가 됐던 기억이 없거든요. 없죠. 사실 없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그것도 결혼하면 지금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예, 그거 그거 좀- 바꾸냐 안 바꾸냐. 지금 고이즈미가 그거 바꾼다고 막 공약하고 했던 것 얘기했다가 같은데. 지금 보수층이 반발하고 그래서 있다고. 또 돌려놓고 이런데 예. 일본은 사실 보면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 사또로 변할 거다. 전 국민이 뭐 그런 어떤 우스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일본이 그만큼 정치로 봤을 땐
매우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우 나라죠. 보수적이에요. 일본 드라마만 봐도 여성들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뭔가 여성을 타이틀 롤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 네. 여성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죠. 예. 무조건 순적 여성의 네. 역할을 딱 부여를 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예.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 뭐 벌써 나왔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덜 보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얘기했고, 자, 중동 이야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 이스라엘 지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죠. 공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헤즈볼라도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 평론가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네.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고 네. 이스라엘이 보복 대응을 시작하면서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딱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 간의 교전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네. 있었어요. 물론 굉장히 저강도였습니다. 그냥 한 번 주고 한 번 받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 17일에 레바논에서 삐삐 수천 대가 이제 폭발을 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 날 무전기까지 폭발을 맞습니다.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이 거기다가 대규모 공습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3일부터는 말 그대로 북쪽의 화살 작전명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는 네. 폭격을 정말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전면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퍼붓고 있는 공격의 수준은 거의 전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헤즈볼라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방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다 격퇴했다, 격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모의 훈련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죠. 네. 자, 중동의 최고 전문가. 우리 중동 제거 전문가 아니고 죄송해요. 정등 지역 기자.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중동 지역 기자 알파고 기자님 오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심각한 거 맞죠? 심각한 거 맞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최소 한 달. 그리고 어제 좀 약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네. 말 그대로 큰 패신이 벌어졌는데 예.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레바논의 주인이 프랑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입장에서 자기 레바논 자식이 이렇게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마크론하고 이제 바이든이 달려와가지고 이제 나타냐후랑 야 우리는 좀 약간 휴전한 빨리 해서 이거는 레바논에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뭘 하려고 했고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예전에.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안이 나왔다가 미국 얘기는 우리는 나타냐후 총리의 정부와 함께 우리는 좋은 이제 휴전안을 준비했다고 미국 입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네. 나타냐후 정부가 그 휴전안을 미리 몰래 이렇게 폭로를 시켜버리니까 네. 자기 내각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이 나와서 아니야 이런 휴전으로 우리는 휴전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휴전안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같이 준비했는데 미국 프랑스가 지금 네. 말씀처럼 유엔 총회에서 했던 얘기 3주 휴전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와. 아니 근데 지금까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도 휴전 협상 미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90% 됐어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무슨 얘기야? 나는 거기에 합의를 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은 휴전을 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잘 되고 40일밖에 안 있어요. 남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하고 네.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고요. 아니 프랑스가 그럼 레바논에 왜 신경을 쓰느냐? 프랑스가요. 네. 본인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언젠데 그래요? 지금 뭐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그래요?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이나 그 캄보디아 그쪽도 그럽니까? 프랑스 군과 군사 협력 대단하네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프랑스. 예. 프랑스는 그런 욕심을 가진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알제리나 이런 나라에서도 너 프랑스 나가. 아하. 그리고 뭐 군사 쿠데타 일어난 곳에서도 프랑스군 나가 또는 프랑스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고통받는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랑스가 와서 좀 중재해달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인 그런 거죠. 거를 이용해서 하는 네.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가. 근데 이제 이번 예. 전쟁의 핵심은 사실 한국 언론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마지막 11개월 동안 이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를 때리면서 북부 동네에 있는 한 이스라엘 공식 수조로는 6만 명, 네. 언급되는 건 한 10만 명 정도의 국내 난민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난민. 이스라엘의 난민이 생겼다는 예. 거죠. 이제 북쪽 지구 이스라엘에. 그래서 예. 그분들이 이스라엘 정부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 시민 취급을 안 한다. 너네는 텔아비브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도 좀 약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10만 명이 다시 자기 동네에다가 재배치돼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헤즈볼라 이렇게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들어가고 되는데 이 분들이 왜 자기네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야 되냐면 네. 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이스라엘 시민도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외부에서 새로운 유태인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국내 안에 있는 유태인들도 대다수가 이중 국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 나라를 떠나면 안 돼요. 돌아가 버리겠죠. 만약에 네.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인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10만 명, 6만 명이 자기 동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는 너무 핵심 과제예요. 중요한 그래서 거네요. 헤즈볼라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너를 모든 무기를 다 없애겠다. 우리도 알아 이 말에 일리가 없다는 거. 근데 너네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면 니네들 그 쓰레기 같은 미사일들이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헤즈볼라한테 싫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네타냐후가 계속 하려는 게 지지율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 때문에. 당연하죠. 예. 이 전쟁을 계속 끌고 있는 이유가 본인의 참. 권력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랍네요. 예. 놀랍네요. 근데 그 왜 휴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인질의 가족들이 네타냐후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대규모로 그러니까요. 휴전하라고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레바논을 지금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관심이 레바논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잘한다. 그래. 헤즈볼라가 맨날 우리 북쪽에 사는 사람들 좀 괴롭혔는데 이번 기회에 싹 몰아내자. 이런 의견이 비등하면서 네타냐후가 속하고 있는 리쿠드 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타냐후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왜냐하면 네. 그 리쿠드 당에 있는 네. 사람들이 오직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고 동시에도 국방부 장관 갈란트 리쿠드 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리쿠드 그 갈란트하고 그 나타냐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에 대한 지지지 그 정당에 대한 그러면 지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네. 이스라엘의 많은 국민들은 전쟁 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 원하는 분도 많아요? 하마스의 공격이 너무 지명적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국민들도. 예, 왜냐면 하루 만에 800명이 일반인 400명 군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초예요. 처음. 이걸 좀 약간 트라우마를 당분간은 한 10년, 20년 동안에 이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9.11 같은 존재예요. 9.11 테러 같은 네. 거다 이거는. 그러면 국민들도 일부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반대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집권하는 네타냐후가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그렇죠. 것 같네요. 그 계속 이- 정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될 때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건국이 될 때 거기 원래 살던 아랍인들의 허락을 받고 건국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영국 이래가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갈등의 씨앗을 본인들이 심으면서 나라를 건국을 했으면은 이 자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발 더 나아갔던 게 뭐냐면 원래 허락된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전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게 더 인근 문제죠. 국가들로부터. 근데 아까 이중국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살로 들어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중국적자야. 그러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잘 살면은 굳이 내가 그 위험한 땅으로 들어갈까요? 쉽진 않겠죠. 쉽진 않죠. 애국심, 민족의식 있긴 있겠지만 처음에는 네.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아보니까 척박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봤자 그 나라에서 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모인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여기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걸 했냐면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는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건국이 됐지만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보수화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극우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인근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지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맞네요. 겁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예. 이스라엘 정치인 우이고 이스라엘 군이 좌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 얘기 그런 듣고. 사례가 잘 없거든요. 네. 군은 좌인데 정치는 우다. 이 반대 이렇게 군대가 좌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좌익 그 정치인 네. 에훗 바락. 예. 뭐 물론 뭐 우리 보기에도 우포일 수 있지만 근데 국내에서는 좌로 이제 낙인 찍힌 예. 사람들 이분이 예전에 군인이었고 여성 옷을 입어가지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네. 그 뭐죠 그 팔레스타인 변장하고. 사람들을 뭐 죽이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마저 지금 좌익으로 그 낙인 찍힌 상황이에요. 네. 일단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다. 극우화되고. 레바논이 지금 또 눈에 띄면서 가자 지구는 좀 주목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가자 지구 휴전 협상 가능한 겁니까? 없어요. 아, 노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게다가 아주, 지금 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인질 석방해와라 휴전해라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죠. 네타냐후는 네, 그리고 전 세계 관심이 지금 레바논으로 쏠린 사이에 가자 지구의 폭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가자 지구의 난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어도 사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덜해진 거죠. 자, 유엔 총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개막을 했는데 30일까지 193개 나라 대표 연설이 이제 됩니다. 그렇지만 뭐 핵심은 지금 유엔의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핵심 두 가지예요. 중동, 우크라이나. 그 얘기를 아마 전쟁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항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는 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게 핵심 의제였어요. 네. 그게 핵심 의제가 되면서 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하는 중국에 대한 비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네. 이번에는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지 왔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모습이. 근데 이제 사실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이 부각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상황에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나와는 관계가 좋았고 나는 상대할 수 있어. 근데 해리스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해리스 정부에서는 자꾸 그들에 대해서 적대화하고 악마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리스가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나 김정은하고 대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난 대화할 거거든. 이라고 하니까 반대 급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얘기 좀 해보면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얘기는 이번에 안 한 것 같아요. 매년 하다가 결국은 북한보다는 더 눈에 본인이 봤을 때는 중동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어떻게 좀 말씀 주십시오. 그거 맞고요. 그리고 갈 때는 좀 약간 깔끔한 네. 마지막 연설이잖아요. 예, 마지막 연설이에요. 갈 때는. 마지막 연설이었기 그렇게 때문에 얘기하십니까? 예.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굳이 좀 약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렇지. 갖다 붙이면 뭐 의미가 없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깔끔한 연설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유엔 총회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 다룰 때 뭐 누가 어떤 연설을 했느냐에 집중을 주는데 사실은 이 행사는 연설만으로 되는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정상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갈 때마다 각 정상마다 하는 비속어로 말하자면 꼬라지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튀르키예가 뭘 했냐면 예. 그
유세 운동할 때 쓴 트럭들 있잖아요. 네. 그거 몇십 대 정도 빌려가지고 트럭을요? 예, 뉴요크에서 그럼 그 트럭가 에르도안이 유엔에 있을 때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그 트럭 위에다가 뭘 뭘 쓰냐면 써놨습니까? 세계는 어대국보다 크다. 5대국보다 크다? 이제 그거잖아요. 어. 상임 이사국 다 5개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세계가 더 크다. 뭐 5대국 때는 아. 뭐냐. 아. 다음에는 그 모습을 다 사진 찍어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에르도안이 미국에 가서 강대국들한테 도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들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게 진짜 튀르키 얘기 좀 해보면 야, 또 거기 가서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결국은. 아니 결국은 와, 정말? 국내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네. 국제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도 실제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건 내부용이죠. 어떤 예. 의미에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모 대통령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네. 아닌 경우도 아는 경우도 뭐 있긴 예를 들면 합니다. 아닌 경우도 지난 총회가인가 예. 지지난 총회였는데 그때 에르도안 자기네 이제 책이 쓰셨는데 물론 본인은 안 썼겠죠. 그 책을 이제 좀 약간 나눠줬는데 나눠지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세계 정상이 이거 뭐야 하다가 이거 하다가 그 사진들이 찍혔고 세계 정상들의 에르도안을 쓰는 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다들 버리고 갔어요. 예. 그 책들이 다 종이에 남았는데 하여튼 좀 약간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죠. 유엔 총회 때 그것들도 좀 보도됐으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참 좀 특이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입국 거절 당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할 아니 것 저분 같은데. 이미 입국 예. 안 되시고요. 아, 그러세요? 예. 또이 알파고랑 또 접촉하면 또 다 같이 거절당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파 트리키에 가기 전에는 알파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아. 중국 브라질 얘기를 좀 했어요. 어떻게 아, 봐야 됩니까? 중국하고 브라질이 네.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휴전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니들 그거 순 러시아 편에서만 쓴 거잖아. 네. 그리고 우리의 얘기는 1도 안 들어갔고 우리 얘기는 전혀 듣지를 않고 만든 휴전 협상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니들이 우리 휴전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예, 강하게 비토를 했죠. 예. 근데 사실 브라질하고 중국은 중국은 특히나 더더욱 최근 들어서 모든 외교적 분쟁의 중재자로서 굉장히 잘 나서고 그 있거든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니 우크라이나의 전 외무장관도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팔레스타인의 그 정치단체 대표들, 정당 대표들도 다 중국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그런 국제 질서, 미국이 끌고 가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깨고 싶은 상황에서 본인이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예, 중국의 차이나 머니가 아무리 많아도 네. 사실 조금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예, 그런 근데 생각이 문제는 이제 듭니다. 뭐니 아니고 지식이거든요. 아, 아니면 중국의 예. 지식? 예. 러시아는 뭐니가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뭘 개입하고 중개한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동안 소련을 걸치면서 그 전에 된 러시아 제국을 걸치면서 나름 좀 약간 노하우가 누적됐어요. 근데 중국 그냥 단순히 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중개 일들이. 돈으로는 어렵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는 외교적 신뢰가 있거든요. 어떤 협상안은 이거 입에서 터지기 전에는 양쪽이란 충분히 양자 회담을 가져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평론가님하고 MC님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나와서 이제 중계를 하려고 하면 그렇죠. 충분히 어허. 이쪽이란다 저쪽이란다 한번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입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형이 야 니네들 싸우지 마면 그거 그냥 갑질이에요. 협상을 제대로 갖고 와야 된다. 지금 말씀했던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푸틴은 안 왔어요. 2015년 이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유엔 총회에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한 거죠. 나가지 않는다. 아니
미국이 지들 똘마니들 불러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러시아가 굳이 그 행사의 위상을 높여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어쨌든 중국과 또다시 다른 편에서 브릭스를 이용해가지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모아가지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네.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유엔 총회 힘을 더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젤렌스키가 왔잖아요. 더 가기 싫겠죠. 당연하죠. 만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이? 당연하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면 주먹 젤렌스키 싸움. 아니 만나면 젤렌스키는 쪼크할 거예요. 아, 네. 농담할 것이다. 왜 개그맨이시니까. 아, 이것도 아니 진짜 개그맨 출신이에요. 그건 맞는데 근데 옛날 전쟁 영상들을 중인데. 봤는데 이 사람 어떻게 대통령 됐지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쟁 중인데 조금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알파고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